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물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S&P 500 또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도 규모가 커서 10%만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커뮤니티 글을 갖고 왔습니다. 네, 광금러님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네, 여기서 광금러가 바로 광화문 금융러 저이고요. 아마도 조바심을 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업무를 보는데 오른쪽 하단에 알람이 떴어요. 그리고 S&P 500 이제 던져야 할 때라는 유튜브 영상이 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은 불안한 마음에 영상 바로 열어보고 MTS를 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여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S&P 500을 매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 주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S&P 500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요즘처럼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매수한 그 성과가 다른 상황에 매수를 했을 때 그 성과와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것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니까 비싸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크게 하락을 해서 10% 20%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 비율이 다른 때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이후에 그 결과가 10% 이상 크게 하락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고점 경신 이후에 매수한 그 결과와 그 외의 기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에 데이터는 1950년부터 2024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왼쪽이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매수한 그 결과인데요. 지금 맨 왼쪽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매수했을 때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3년 동안의 성과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타냈고 맨 오른쪽은 5년 동안의 성과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타낸 것입니다. 1년 동안 보유했을 때의 성과는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그 성과가 11.2%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외의 기간은 12.6%였습니다. 한 1.4%포인트 정도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매수를 한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덜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3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그 수익률이 10.9%였고요. 그리고 그 외의 기간은 11.5%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한 0.6%포인트 정도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성과가 덜 좋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동안에 보유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는 10.3% 그리고 그 외의 기간은 11.3%로 나타나면서 한 1%포인트 정도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의 성과가 덜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매수한 그 결과가 그 외에 그 성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좋았다. 한 0.6%포인트에서 1.4%포인트 정도까지 덜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수익이 10% 이상 난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다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고점을 경신한 것을 보고 매수 또는 매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매수가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10% 이상의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그와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1년 동안에 보유했을 경우, 3년 동안에 보유했을 경우, 5년 동안에 보유했을 때 그 각각의 10% 이상 주가가 빠지는 그 비율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보유했을 경우에는 10% 이상 S&P 500 지수가 하락했던 그 비율이 9% 정도밖에 되질 않았고요. 그리고 3년 동안에 보유했을 때 그 결과는 2% 수준. 그리고 5년 동안에 보유했을 경우에는 10% 이상 주가가 하락했던 경우가 한 번도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3년 정도 보유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0% 이상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신고점을 경신한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두렵지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 역시 S&P 500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니까 이러한 타이밍 재지 말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해.'라는 결론을 얻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는 '그건 과거 데이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라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지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랐는지 아닌지 이것만을 따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을 소유한다는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간 올랐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P 500 지수가 장기간 올랐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단순하게 오를지 떨어질지 이걸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지 그것 대비해서 주가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 투자에서 주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 호재가 발생할 것인가 그 호재라는 것은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해당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해당 기업의 예상 실적을 함께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주식 투자를 주가만 봐서는 안 되고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특히 예상 실적과 함께 주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선행 PER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자, 우리는 이러한 지표를 봤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클수록 예상되는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비싸다. 실적이 만약에 100인데 주가 수준이 더 커져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주식의 주가 수준은 어떤 거겠어요? 거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낮다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거품이 덜 꼈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시점인 2017년도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 봤어요. 보시면은 2017년도에는 이 선행 PER이라고 하는 값이 한 24에서 25 이 중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 값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던 그 시기인데요. 그러다가 2018년도 말에 이렇게 단기 저점을 찍게 되죠. 2018년도 말에 S&P 500 지수가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값이 작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진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가가 차츰차츰 회복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21년도 한 1월쯤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 PER 값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을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한 모양새가 이 끝에 꼭지점 부근인데요. 지금 이 시점만 놓고 보면 지금 단기 꼭지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비싸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다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3 개월, 6 개월, 12 개월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지가 않은 낮아진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근에 미국 주식들의 주가 수준은 다소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예상되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실적을 반영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는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매수 또는 매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선행 PER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예상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대로 실적이 잘 발표가 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질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의 언변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해요.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 함께 우상향합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